사업하려는 분들에게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업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템이 좋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요즘 유행한다는 걸 따라간다? 그러면은 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2021년 8월에 처음 장사를 시작했고 22년도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4년 지난 현재 가맹점은 90호점을 도달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거를 도달하면서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다 만나보면서 잘 된 사람도 많이 봤고 하다가 중간에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잘 되다가 또 망하시는 분도 봤고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망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사업에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유형에 해당이 된다면은 사업은 아예 생각도 하셔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사업을 한번 시작하는 순간 돈, 사람, 멘탈, 시간 모든 게 갈려나가는 게임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현장에서 느낀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안 된다 라는 특징 딱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완벽주의 성향이신 분들. 처음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전에 사업을 안 하고 직장 다니거나 공부했거나 어떤 걸 잃었거나 하는 그 경험들에 대해서 성공 사례들을 대입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 방식들은 대부분 성실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잘 됐을 거예요. 그러면 딱 사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되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해야지를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저 역시도 조금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사업의 대가분들, 책이나 어떤 명언 같은 거를 보면은 일단 시작하고 개선해라. 이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대표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성공하신 분들이.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라고? 뭔 개소리야. 일단 시작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야, 나 실력도 없는데 일단 시작하라니. 너무 대책 없다. 지들은 성공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두드려 맞아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스타트업, 사업의 가장 1티어인 집단이 어디예요? 실리콘밸리죠.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스타트업실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어떤 용어가 있냐면은 MVP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VP 말고, 운동선수 MVP 말고, 그 스타트업실에서 어떤 게 있냐면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최소 기능 가능한 상품,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만 담긴 걸로 출시하라. 이게 용어가 있을 정도야. 용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 시작할 때 무조건 미니멈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맥시멈이 아니라, 적정한 게 아니라 왜 미니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해보면은 완벽하게 하지 말고 최소한의 요건만 내서 일단 시작하라 이거예요. 시작해놓고 개선을 해라. 소비자한테 맡겨라. 이런 거죠. 사실 이 완벽주의에 대한 성향에서 좀만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자존감이 좀 있으면서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완벽주의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가 있어요, 사실.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실패를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직원들 누구나한테 욕먹기 싫어. 나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성공하는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본인 욕심이 좀 껴있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사업은 소비자가, 돈 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거 물건을 결정할 때 내가 이거를 산다 했을 때 이 만든 사람이 나랑 친해서, 이 만든 사람의 감성이 좋아서 이거를 사요? 아니죠. 가격이 좋고 호익이 괜찮고 기능이 좋으니까 그냥 사잖아요.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 그냥 사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어때요? 가치를 줘야겠죠. 가치를 주려면은 일단 작게 시작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소비자가 이런 걸 원해? 오케이, 그럼 그렇게 개선해볼까? 그런 걸 원한대? 그럼 이렇게 해볼까? 라는 어떤 개선점이, 방점이 소비자한테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뭐예요? 나한테 있어. 방점이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 완벽은 누가 결정해? 소비자가 너 완벽해라고 했을 때 그때 할 거야? 아니잖아. 내 스스로가 나 완벽하니까 이제 시작! 이렇게 할 거야. 그 기준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 그 말은 상처받기 싫다는 거랑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한의 요건을 일단 출시한 다음에 욕을 좀 먹더라도, 이거 뭐 이딴 식으로 냈어요. 이걸 뭐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말 들을 수 있지. 그렇더라도 그걸 들으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뭐냐? 자, 두 번째 성향 뭐냐면은, 두 번째는 느낌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느낌에 대해서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 있죠. 이거 보니까 느낌 좋다. 야, 이쁘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업무를 해. 야, 이거 왠지 이런 느낌이 좋은데? 야, 이거 좋을 것 같아. 자, 이런 어떤 느낌이 아시죠? 친구들 대화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일할 때도 심지어 많이 나와요. 제일 안 좋은 상사가 쟤는 느낌충 상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근거와 명확하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분들은 과거에 몇 번 성공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맛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느낌대로 했을 때 이미 성공을 맛봤어. 그런 분들은 그 느낌에 따른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도 동일하게 반복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성공할 거야. 내 느낌이 맞아.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보고, 어떻게 이거를 바꿔 나가야 되냐면은, 느낌을 얘기했을 때 이유를 무조건 설명해요. 무슨 말이냐? 이 지우개가 예를 들어 좋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왜 좋은지를 저는 설명을 해주려 해요. 꼭. 왜 그러냐면 이게 손잡이 부분이 들어가서 이게 잡기가 좀 편하고, 야, 이게 단계적으로 있으니까 밑적으로 좀 좋네. 야, 색깔이 좀 특이하니까 좀 보기 좋고, 야, 이게 뗐다 붙일 수 있으니까 이게 기능이 좋은 것 같아. 야, 이거 빨 수도 있네. 야, 이거 빨 때도 안 닿네. 야,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유를 꼭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느낌이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거를 설명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해. 자, 본인도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느낌인 것들, 내 직관인 것들을 믿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본인이 과연 한 10살 어린 동생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자, 돌이켜보시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은 정확히 확인되실 거예요. 내가 느낌충인지 아니면 직관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깔짝깔짝거리는 사람. 본인은 몰라요, 깔짝거리는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막 괜찮다 그러면 막 거기 몰려가. 그래? 야, 그거 괜찮아? 막 좀 해보다가 별로인 것 같은데? 누가 그게 좋다 그래? 그래? 막 가. 별로래? 이렇게 뭔가 깊이감 없이 깔짝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그런지 몰라요. 나는 유연한 판단을 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거를 파헤치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거야. 근데 옆에서 보면은 되게 깔짝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하나를 결정해서 판단을 했으면은 생각보다 깊이감 없이 일을 해야지 뭐가 남는데,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이 치열한 이 지옥 같은 사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상대방은 미친 듯한 절박함으로 그걸 뚫어내려고 막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하다 안 되네 이러고 말면은 과연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제 친구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 친구가 온라인 판매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을 때 일이었어요. 온라인 판매로 1,0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걔 심지어 직장인이었어. 퇴근하고 막 새벽까지 잠을 안 자. 막 미친 듯이 한 몇 년 하더니 갑자기 1,000만 원을 딱 벌한 거야. 와, 그래, 너 대단하다 하니까 갑자기 걔가 뭐라 하냐면, 야, 1,000만 원 찍으니까 갑자기 다른 데서 경쟁업체들이, 야, 신고가 들어온다. 야, 나 어제 경찰서 갔다 왔어. 야, 내가 몰랐던 기준들이나 요건들이 되게 많더라고 하면서 얘가 그때 현타가 오면서 한번 무너졌었어요. 그때 이 친구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엄마 명의를 빌렸어. 엄마 명의로 했는데 경찰서를 누가 가? 명의자인 엄마가 가잖아. 그러니까 멘탈이 터진 거야. 엄마를 경찰서에 보냈다는 사실에. 그래서 애가 거기서 멘탈이 터지면서, 거기서 얘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더 분석했어. 어떻게 해야지 경찰서를 안 가고 내가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기준에 맞추면서 할 수 있을까? 진짜 막 몇 달을 파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얘가 경찰서 한 번은 갈 일이 없었는데, 그때 얘가 어떻게 됐냐? 한 달에 5,000만 원이 버는 사람이 어느새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깔짝거리지 않고 하나의 분야에 엄청나게 딥하게 파고드는 그 능력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은, 말이 좀 약간 추상적인데, 어둠 속을 못 보는 사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누가 안대를 딱 가렸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걸을 때부터 내가 이거를 여기가 부딪힐지, 내 발이 부딪힐지 어때요? 이렇게 한 발자국 걷기 쉬워요? 이렇게 뭔가 쉽지 않죠. 자, 이런 느낌인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나 스트레스 받아.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야. 직장은 게 스트레스야 라고 하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떤 거였냐면, 일이 많아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많고 야근을 해야 되니까 뭔가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스트레스 받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사업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그거는 스트레스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게 스트레스냐면은,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어 이 상사가, 야, 칠판 지우개 가격 조사를 하는데 여러 개 조사한 다음에 가격 구성하고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줘 하면 어때요? 쿠팡도 검색했다가 네이버 검색했다가 이것저것 검색했다가 하면 돼.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만드는 전국의 공장이 어디가 있고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어때? 살짝 어렵죠? 뭐야? 어떻게 시작해야 돼? 공장? 뭐지? 어떻게 해야 돼? 약간 느낌이 이상해지죠?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이거보다 나은 걸 만들 건데 이 상품을 우리는 이겨야 돼. 어떤 상품을 만들까? 자, 어때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공장을 컨택해야 되나? 디자인을 그려야 되나? 구성 상품을 발표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르겠죠? 자, 이런 답답함이 제가 말하는 스트레스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는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공황장애나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우울증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 주변 사람에 몇 명이나 되세요 혹시?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죠. 근데 제가 놀란 사실이 뭐냐면은 사업하시는, 특히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의 대표님들 중에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공황장애예요. 몰랐죠? 저도 처음 알았어. 그냥 술자리에서 건너와서 야, 나 공황장애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아름아름을 뭐야, 그 형님도 공황장애였어? 뭐야, 그 형님도 공황장애였어? 이게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꽤 많이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놀랐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트레스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걷는 거.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그걸 눈을 가렸을 때 이거를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 불안감. 이거를 보통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사업에 잘 안 맞는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떤 불확실성한 선택,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선택도 있죠. 내가 이렇게 A나 B 선택했는데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어떻게 펼칠지 안 그려져. 모르겠어요, 미래가. 이거를 못 견디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업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실행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만 영상 찾아봐도 실행력이 중요하다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엄청나게 공감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었냐면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헬스나 다이어트를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죠. 아마도 영상 보시는 분들의 한 7, 80%는 운동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하실 거예요. 자, 생각을 할 때 방법을 모르세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세요? 아니죠? 다이어트라고 해볼게요. 그럼 뭐 솔직히 뻔하잖아요. 먹는 거 건강하게 먹고 뭐 샐러드 같은 거 먹거나 식단주 하면서 운동 매일매일 1시간, 뭐 육상선수처럼 막 4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매일매일 하고 뭐 술 좀 줄이고 기름진 거 안 먹고, 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없죠.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실행력이라는 단어가 이미 끝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나 다이어트 해야지, 나 살 빼야지 얘기를 거의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이걸 매일매일 얘기하세요. 저희 누나는 이 얘기를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답은 알고 있어요. 단지 그거를 할 수 없을 뿐이에요. 왜? 아직 이 모든 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 실제로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 1시간 하고 술 안 먹고 기름진 거 안 먹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일이에요? 단지 어려운 이유는 뭐냐? 이거를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실행하는 게. 서울대 가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공부만 하면 돼요. 자, 어때요? 말은 쉽지. 말은 쉽잖아. 우리 모두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학창시절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앉아가지고 머리 골똘 싸르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이 실행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실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데 사업에서 돈을 걸고 모든 걸 걸고 하는 경쟁업체들끼리 이런 게 있을 때, 뭔가 나아져야지 더 돈을 벌고 뭔가 이런 치열한 이 지옥 같은 이 세계에 있을 때 이런 것도 실행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게 느꼈어요. 생각보다 꿈과 뭐 희망과 바램들이 많았죠.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서 막 상상하면서 난 돈 많이 벌면서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사업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다들 그런 거 하나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경제적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서 막 여행도 막 마음껏 다니고 막 시간적 자유가 있고 와 기가 막히겠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하기 싫은 거를 계속 해야 돼요. 그 자유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해도 이런 자유를 생각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되긴 해요.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일할 때만큼은 그게 안 돼요. 직장인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받으면서 하기 싫은 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 하고 나니까 안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 해준 사람도 없었고, 실행력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실행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나이키에서도 저는 왜 이렇게 저스트 두 잇 하면서 막 연예인들이 막 나오고 막 그냥 저스트 두 잇이야 뭐 그냥 해 막 이런 얘기 할 때 사실 좀 꼴가웠어. 뭘 자꾸 그런 뻔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그거 말고 진짜 얘기를 해달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진짜였어.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더라고.
진짜 저스트잇처럼 그냥 해야 돼요. 뭐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해야지 뭔가가 나오지. 그냥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도 사업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매일매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어둠 속을 걷는 느낌을 저는 항상 받아요. 사실 이 모든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했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 사실은 제가 생각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과연 이 어둠 속을 걷는 느낌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 번 더 돌이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어떤 옳고 그름이나 나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성향이라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사업 쪽 말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나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럼 투자 쪽도 있잖아요. 투자 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돈 버는 방법이 사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랑 맞는 길로 찾아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거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만약에 친한 동생이 와가지고 이런 성향이면은 전 단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사업이랑 안 맞으니까 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거니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돈을 원하면은 돈을 버는 방법의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둠 속을 걷는 느낌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기 싫은 일을 그냥 꾸역꾸역 그냥 스트레스 받더라도 앞으로 나가면서 느낌에 대해서 그냥 느낌충 이러지 말고 막 느낌적인 느낌 이러지 말고 느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서 완벽주의를 버리고 깔짝깔짝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렇다면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곱씹어 보시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